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준모입니다. 자, 이번 41번부터 80번까지 세무회계 파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4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다음 국세와 지방세 구분으로 올바르게 표현하지 않는 것은 41번과 42번은 조세 총론해가지고 조세법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조세법은 이제 그 기본소에서도 몇 페이지 안 돼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이 많긴 한데 꼭 외워야 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러한 게 있다라는 정도만 보아주시면은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1번. 국세 종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 다시 할게요. 1번. 국세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상속증여세, 내덕세, 취득세가 해당한다. 국세 종류는 이제 국가에 대한 부분과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국가는 법인세, 소득세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상속증여세, 이거는 국세가 해당이 돼요. 근데 지방세, 내저세, 취득세는 지방세예요. 그래서 국세만 돼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국세, 지방세 섞여 있죠. 그 다음에 2번. 국세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세금이다.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군세, 도세 또 이렇게 또 나누어져요. 또 세부적으로. 근데 대략 10가지, 11가지 정도 되는 부분을 굳이 지방세는 종류만 알면 되지 시군세, 도세 이런 것까지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한다. 그렇죠. 크게 국세는 내국세, 그러니까 즉 내수 쪽으로 인한 세금하고요. 그 다음에 수입으로 인한 관세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내국세와 관세로 또 이제 또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 4번.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에 따라 시군세, 도세로 구분한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2번입니다. 다음 국세 부과 원칙에 대한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국세 부과 원칙은요 4가지.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가세의 원칙, 조세관면 후 사후관리, 그 다음에 실질과세의 원칙 4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가세의 원칙, 조세관면 후 사후관리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국세 부과의 원칙이고요. 기업 회계의 존중은 국세 부과 원칙의 반대쪽에 해당하는 국세 제척에 대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뭐 부당 침해 금지, 그 다음에 소급과세 금지, 그 다음에 기업 회계 존중. 하나는 잊어버렸네요. 제가 이거 해설이 있거든요. 밑에 해설이 있으니까 그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세 부과 원칙의 종류로 아닌 것은 2번 기업 회계의 존중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제 부연 설명하자면은 신의성실의 원칙은 이제 세무공무원도 해당되고 세금을 이제 성실히 납부를 해달라는 의미고,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가 주체가 되는 그런 부분에 성실하게 이제 해라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조세감면후 사후관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감면해줬으니 그만큼 유지를 잘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추징하겠다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근거과세의 원칙은 세무공무원이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과세를 할 때 근거 있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법 테두리 안에 과세를 해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3번입니다. 43번부터는 법인세 등에 해당합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중 결산 조정 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입니다. 결산 조정 사항과 반대되는 게 이제 신고 조정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신고 조정 사항은요 강제 조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세법 테두리 안에서 이제 강제 조정하는 경우가 있고, 결산 조정 사항은 기업 회계에서 결산으로 입력이 돼 있으면은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요,
뭐 수익을 인정해 줄게요 라는 의미예요. 근데 신고 조정 사항은 강제 조정, 즉 세법 안에 이제 테두리 안에서 위반했다라고 하면은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 조정 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임대보증금의 간주 입금은 이거는 신고 조정 사항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무 조정을 해야 돼요. 간주 입금이라는 게 이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 생각하고 이제 수익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손 충당금 한도 내의 금액, 접대비 한도 내의 금액, 한도가 넘어가면은 신고 조정 사항이 되는데 한도 안에 있는 금액은 결산 조정 사항이에요. 그래서 송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복리후생비는 당연히 결산 조정 사항. 이거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4번입니다. 법인세법상 인정하는 소득 처분에 대하여 올바르지 않은 것은 소득 처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내에 이제 갖고 있는 유보, 그 다음에 대표자 또는 직원에 대한 상여, 그 다음에 주주에 대한 배당, 그 다음에 이제 기속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돈이 나갔다고 인정되는 기타 사유 유출,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에 증감이 없는 부분에 대한 기타, 뭐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기타 소득도 있긴 한데 뭐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소득 처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상여. 기속자가 대표자이거나 임원 등 해당하는 경우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뭐 대표자의 책임도 있죠, 사실. 그래서 임원 등 해당하는 경우 상여로 처분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기속자가 주주인 경우 배당으로 소득 처분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외 유출. 기속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기속자가 소득을 부과하여 기타 사외 유출로 처리한다. 기속자가 분명하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상여라든지 배당을 하든지 아니면은 기타 소득으로 찾겠죠. 근데 기속자가 분명히 존재하진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눈 감아 줄게 라는 의미도 있고 돈 나갔으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타 사유 유출하는 거죠. 그래서 기속자가 누구인지는 안 밝혀줘야 돼요. 그래서 이미 나갔다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타 사유 유출에 대한 부분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사내에 유출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 그러니까 세무조정은 발생을 했는데 이게 뭐 유출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사내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유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44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5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경영 실적이 좋지 않아 채무면제 2억 원을 단기에 2월 결손금으로 보존하려고 합니다. 주식회사 JB의 최 팀장이 채무면제 2억 원으로 2월 결손금을 보존한다는 경우 필요한 세무조정은 무엇인가? 입니다. 원래 채무면제 이익은 입금 산입입니다. 입금 산입으로 이제 되는 건데 근데 이거를 2월 결손금에 이제 보존해가 쓰잖아요. 이거는 이제 반대의 세무조정이 들어가게 돼요. 입금 부산입.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득 처분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이제 2월 결손금에 보존해 썼으니 자산과 부채에 대한 변동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기타로 소득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4번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6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입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입금. 자, 1번 업무부관 가지급금. 이건 입금이죠. 그 다음에 2번 세무조정 대상으로 누락된 제품 매출. 그 당연히 입금이죠. 원래 수익 처리해야 되는데 누락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입금. 자기주식 처분이 입금. 근데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잠식의
그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입금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입금 불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4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금 해당되지 않은 부분 4번입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7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JB의 상여금 지급 내역입니다. 주식회사 JB의 필요한 세무조정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은 2억 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관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정관 표시가 안 돼 있다면 전액 송금 불산임이겠죠. 그래서 정관에 표시되어 있는 한도가 2억 원까지입니다. 근데 지급 금액은 3천만 원을 더 줬어요. 한도 초과죠. 그래서 이거는 그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송금 불산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종업원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다. 뭐 당연히 뭐 이제 이거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급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 있어요 없어요라고 하면은 조정은 없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필요한 세무조정 몇 번이에요? 그렇죠. 정답은 1번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8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구입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결산서상 재고를 평가합니다. 제11기 기말재고액은 다음과 같고요. 법인세법상 적합법으로 신고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전액 송금불산임이죠. 적합법으로 한다면은. 자, 세무조정을 수행한다면은 각 금액은 얼마인가? 이동평균법 변경은 10월 2일에 신고했답니다. 야, 이 부분 틀렸죠. 그러니까 신고를 했을 때 그 이제 사업연도 종료전 3개월까지예요. 9월 말까지예요. 자, 3개월 전. 근데 10월 2일에 했대요. 이거는 임의조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조정이 안 되고요. 그 다음 연도부터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리선출법 중에 이제 큰 걸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당초 신고는 총평균법, 이제 이동평균법 했는데 이동평균법으로 지금 임의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늦어서 임의 변경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기말 평가는 무신고이기 때문에 서리선출법 그냥 잡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세무조정이 이제 딱 맞기 때문에 없어요. 자, 그래서 기말 평가는 이동평균법으로 했고요. 평가 금액은 이제 2억 2,6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금액이 2,600만 원이면은 이제 중간에 이제 서리선출법 이제 중에서 이제 큰 금액으로 이제 잡아야 되거든요. 당초 이제 신고한 거랑 큰 금액으로 잡아야 되는데 당초 신고는 총평균법이에요. 근데 이제 서리선출법 중에 큰 걸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한 그 문제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 금액은 2,600인데 결산 금액은 2,900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2,600만 원은 서리선출법하고 당초 신고 중에서 큰 걸로 판단을 했었을 때 2,600으로 보면 돼요. 근데 평가를 했는 금액은 2,900. 자, 이거는 재고자산을 이제 높게 했어요? 적게 했어요? 그렇죠. 적게 했죠.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감이 되는 거예요. 재고자산 평가감은 입금불산임입니다. 왜냐면은 회사 금액이 좀 더 크고 세무상 금액이 작으니 그 300만원 만큼은 입금해서 그냥 제외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금액 2,600만원은 당초 신고하고 서리선출법 중에 큰 걸로 잡아서 이 금액이었구나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도는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9번입니다. 다음 법인 세법상 유형자산 등의 기준 내용 연수다. 기준 내용 연수를 보면서 해당 기간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이거는 뭐 기존 내용 연수를 좀 알고 계시는 게 낫죠. 49번의 답은 몇 번이냐면은 1번입니다. 차량 및 운반구는요 2년이 아니에요. 최소 5년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에서 8년 동안 이렇게 이제 기존 내용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미 항공기 12년 맞고 연화조 20년, 철골 40년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50번입니다. 다음은 추호조 회계사의 블로그에 올라온 법인세법상 접대비 관련 상담 사례입니다. 사례에 대한 답변 중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1번. 사업 확장하고 거래처를 확장하기 위하여 거래처 접대비를 많이 이용하여 거래처 접대비를 이용하여 한도가 초과되었습니다. 접대비에 대해 사업연도 기간에 기본 한도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기본 한도액입니다. 자, 답변 1. 중소기업이라면 3,600만원이고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200만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기본 한도 금액에서는 맞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접대비 사용에도 불구하고 회계상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자, 오타. 네. 자, 회계상 복리후생비로 처리함으로써 접대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접대비 사용은 본래 이제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그간 권리 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보니 접대비 사용이 유사하면은 그 접대비로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접대비 포함된 여부를 알고 싶다는데 접대비 포함된 여부는 열어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접대비 임대 복리후생비를 처리했다고 하니 그에 유사한 거는 다 그냥 접대비에 다 때려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변을 보아하자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유형별 포괄주의에 의하여 접대비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맞죠? 근데 그 밑에 거 틀렸어요. 이 경우 접대비로 결산에 입력하지 않음으로써 전액 송금불산이 처리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물론 입력은 접대비로만 안 돼 있는 건 맞지만 접대비로 안 돼 있는 건 맞아요. 예, 접대비 안 돼 있는 건 맞지만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했고 그 복리후생비가 이제 입력이 돼 있어 접대비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전액 송금불산이 처리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한도 내에서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대비 입력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뭐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접대비에 비슷하면은 그것도 같이 넣으라는 의미예요. 그렇다고 전액 송금불산이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도 내 금액이니까 답변 2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질문 3입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인 경우 소득 처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기속자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자, 답변 3. 접대비는 그 기속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기타 사회유출로 소득 처분합니다. 접대비는 기속자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 건 맞습니다. 기타 사회유출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 질문 4.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접대비가 존재합니다. 대표님께서 업무와 없는 접대비를 회사 카드로 결제했으니 접대비로 처리하라 하였고 관련 법령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접대비로 처리하라고 했는데 이게 세금 더 때려 넣어야 되나, 이게 비용은 인정되나 그거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접대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라 지시하였습니다. 당연히 안 되죠. 개인적으로 쓴 건데. 그래서 접대비에 포함되는데 한도에서도 포함되는 걸까요? 라고 이제 했는데 답변은 이렇게 나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전액 송금불산임으로 처리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것에서 3만원 이상 사용 중에 대한 증빙이 존재한다면 접대비 한도 내의 금액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이 없잖아요. 이건 상료로 처리해야 돼요. 상료로 처리하면은 대표자가 이제 어떤 이제 우려가 되냐면은 이게 급여에다가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사무소에서 여러 번 들었겠죠. 이거 개인적 쓰면은 저희 급여에다 포함해서 세금 더 내야 될 수도 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접대비로 넣어봤는데 아닌 거예요. 이것도 송금불사님 해가지고 대표자 상리로 처리하는 거죠. 굳이 근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거를 그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세무조사하면은 다 나옵니다. 세무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되는 거 다 나와요. 그러면 어차피 걸려요 또. 그래서 그냥 정직하게 그냥 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